예,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저희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 내내 정말 관련한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5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묶어놓은 자신의 수백억 원대 재산을 동결 해제해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 해주면 국가배상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김만배 씨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추징금은 나왔는데 남욱 변호사에게는 추징금 부과가 안 됐거든요. 이 검찰이 동결한 남욱 변호사 재산이 500억 원대입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 큰 돈을 풀어주게 되면은 다 재산이 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예? 항소를 해서 이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최대한이 1심에서 나왔던 선고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에서 한 5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동결을 해놨지만 네. 결국 추징금이 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400억 원대의 추징이 나왔습니다만 이미 검찰에서는 한 1,200억 원 정도를 동결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 400억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풀어달라 이런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성남시 측에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들이 동결이 해제되었을 때 돈을 다른 데로 빼놓는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 지도부, 결국에는 노마서 검찰대행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 위에 선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산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이 재산 동결된 거 남욱 변호사뿐이 아니죠. 언급이 됐지만 김만배 씨도 1,250억 원 묶여 있고요. 정영학 회계사도 256억 원 추징 보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보면 김만배 씨 1심 추징금 428억밖에 안 나와서 3분의 1 수준이고요. 또 정영학 회계사도 0원입니다. 성시훈 부회장님. 예. 남욱 변호사처럼 이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도 동결 해제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민사가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해제가 될지는 좀 알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저희는 계속해서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따로 또 별개로 차치하고 또 예. 내용적인 부분과 별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소 포기 과정에 있어서는 법무부의 뭐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나 저희는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내용적 측면에서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저런 범죄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다만 이 검찰이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엉터리 수사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실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으로 분리가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수사팀을 싹 물갈이합니다. 물갈이한 다음에 유동규, 남욱들의 그 입장이 갑자기 증언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나에게 뭐 배를 가르겠다면서 압박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 항소를 한다고 해서 이거 추징금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확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사법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글쎄요, 이런 추징금을 묶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따로 취해질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도 이거는 내용과 달리 아까 내용과 과정은 따르게 분리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 추징금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저희가 이걸 보전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그 당에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징금 보전은 좀 공통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어쨌든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이렇게 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일당이 이 사업에 넣은 돈은 3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을 넣어서 이렇게 6억, 6천억, 1천억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2,000배 정도 불린 거죠. 대부분 택지와 아파트 분양 수익, 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김만배 씨가 6천억 원 가장 많고 또 남욱 변호사가 1,000억 원대로 대부분을 가져갔고요. 이 중에 검찰이 좀 최대한 찾아서
묶어놓은 돈이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천억 원의 행방은 아직 찾지를 못했고 이 묶어놓은 2천억 원 그리고 1심 추징액은 고작 473억 원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여기서 추징금이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진 못하는 거거든요. 박민영 대변인님. 네. 그렇다면 이 돈들 그대로 오인방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맞습니다.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리한 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 다른 말로는 1심에서 나온 428억 원의 추징금이 상한선이 돼버렸기 때문에 김만배 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천억대 재벌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형량 자체도 김만배 씨가 8년으로 최고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8년형만 살고 꽉 채우고 나오면은 5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대로 사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은 2억 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 또래 젊은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일선에 나가면은 예. 초봉으로 받는 돈이 많아야 5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4년 동안 늘어난 부동산 그런 시세 차익만 1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4년 동안 추가 이익으로 벌어들인 겁니다. 더 악질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국가적인 그런 국민적인 세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지금 얻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금 개입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아예 환수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과거에 이런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재산환수법 특별법까지 만들자라고 했던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정의로운 정당이고 이런 범죄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현행법이 그렇다라고 수동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부정한 수익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통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